이제 좀 순찰을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서 순찰을 돌고 올 건데 내부에서는 대화가 금지가 돼서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실시간으로 가까이 보이게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 친구는 요지부동인데요. 요지 부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잠깐 찍어보세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집중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일어나는 걸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정말 집중될 때만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표대로 만들어놨고 앉아서 꾸준히 책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이제 자석에서 떼고 싶으면 무조건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교도소를 환경적으로 만들어놨죠. 교도소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억지로 만들어놓은 거죠. 근데 저는 대표님 같은 분이 가두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공 관련 스터디 카페 대표 하재원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일 좀 하려고 이제 막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상황인데 들어와서 보실래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 서서 있으시면 되죠. 갔다 올게요. 어떤 업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번에 좌석이 이제 2개가 나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대기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좌석 2개가 확보가 돼서 이제 대기 인원들한테 연락 돌리고 이제 좌석 났으니까 언제 등원하실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등원이라고 하면 학원이신가 봐요. 아니요, 학원은 아니고 혹시 스터디 카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카? 네, 맞아요. 스카. 그 스터디 카페랑 학원이랑 약간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자기주도형 학원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그거를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고 불러요.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저희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한 개가 있잖아요. 그 좌석이 다 차가지고 대기 인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니던 친구가 좌석을 정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뭐 딴 데서 공부할게요라고 하면 좌석이 하나 생기잖아요. 마침 딱 어제 2개가 좌석이 나와서 2명한 전화를 돌려서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현승 씨부터 전화 안 받으시는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바쁘세요. 왜냐면 엄마들이랑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제 오늘 어디 학원이 좋은가 이런 얘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는 상황이라서 24시간 이내로 연락을 달라라는 문자를 남겨놓고 사실은 이제 온다고 대기를 걸어놨다가 전화가 막상 오면은 그때 시간이 보통은 대기를 한 달씩은 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은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좀 죄송한지 연락을 그냥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로 연락을 안 주면 다음 대기로 지금 돌려야 되는데 그 문자를 좀 남길게요. 근데 무슨 스터디 카페를 한 달이나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처럼 사실 관리가 잘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스터디 카페 가도 사실 앉아서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관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일반 스터디 카페랑 지금 저희 내공이랑 금액 차이도 크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또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한 달 되게 중요하고 시험 기간 때마다 그 나오는 성적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대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 한 번만 더 할게요.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전화 드리는 분은 재수생이고 학생이 직접 연락을 했네요. 대기 32번이고요. 이분도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NG인데? 왜요? 전화 너무 많아서? 원래 전화를 잘 받으시거든요? 바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1시 40분이거든요. 일단 이분한테도 문자를 남기고 딱 한 분한테만 더 전화를 걸고 혹시나 전화를 안 받으면은 문자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시겠죠. 이분도 학생이고 본인이 직접 대기를 걸었고 이번에 아까 30번 했으니까 이제 33번. 여보세요? 지금 저희 대기 걸어주셨고 좌석이 확보가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변동사항 있으실까요? 하루 안에만 말씀 주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오늘 밤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곳에 환불을 받고 올 수 있는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기는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38번까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틀 동안 출장을 갔다 온다고 대기를 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합하면은 다시 다섯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긴 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우리 내공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재수없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의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학생까지 저 진짜 너무 자격이 없고요. 방금 통화 내용은 왜 들어보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제가 외부에서 이제 뭐 업무를 보거나 이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할 때 전화들이 오세요. 그럴 때 이제 대기를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름이랑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바로바로 이제 리스트에 업로드를 보시켜서 통화를 다 녹음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다시 들어보고 대기 리스트에 순번을 올리게 됩니다. 와, 근데 스터디 카페가 뭐라고 40명, 30몇 명 이렇게 대기를 할까요? 관련 스터디 카페가 요새 되게 많아요.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데 저희만큼 관리되는 곳이 없어요. 그게 사실 이유가 있긴 한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계속 알려줘요. 이 친구가 지금 와야 된다. 이 친구 지금 학원 가는 시간이다. 막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알려주니까 우리 근무자는 굳이 그런 걸 챙기지 않고도 학생들이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좀 더 관리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제 더 늘어나고, 사실 관령이다 보니까 막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오면은 공부만 시키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가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러다 인생 망하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갔었는데 저 다시 다니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리고 기존 분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인원이 들어오시는 풀이 별로 없죠.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매장 가가지고 한번 또 둘러보고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 바깥에 날씨 많이 안 추운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한번 보고 괜찮은지.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은 나갔다 들어본 상황이다 보니까 아침에 지금 짐은 다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한테 갔다 오고 얘기를 한번 하고. 빠이빠이. 엄마 인사하는 것도 이게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 지금. 왜냐면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이제 헥헥거리는 소리가. 보통 엄마 갔다 올게 이런 거 하던데. 했어요. 갔다 올게 했는데 엄마 갔다 올게 했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귀가 되게 밝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매장에 원래 자주 나가세요? 지금 매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 있고, 자주 나가는 편이죠. 어쨌든 사장이 가서 한 번씩 보는 거랑 또 아는 건 다르니까. 아,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면 힘드시겠어요? 보통 다 직장인들은 다 매일매일 출근하잖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좀 편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사실은 스터디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사장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세요.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저희한테 관령으로 받고 싶다고 나눠주시는데, 욕먹을 수 있겠지만 장사를 할 때는 편하게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고쳐 먹으셔야 장사 잘 됩니다. 아 진짜로. 왜냐면 쓰레기라도 이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안 쓰죠, 소비자는. 근데 이제 그거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이곳을 안 오겠죠. 근데 그거는 알바생들은 하지 말아요. 사장이 무조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죠?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그 자기계발서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막 유튜브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저도 진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몇 살 정도로 보셨을까요? 한 20대 후반? 식사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30대는 훌쩍 넘어서, 물론 40대까지는 아직 아니고 한 중반 조금 더 넘어. 근데 이거 얘기 그냥 삐 처리해 주세요. 20대 후반 맞습니다. 20대 중반 어때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아, 너무 멀리 갔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매장은 어딘 거예요? 지금 압구정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또 이게 강남이 차가 막힐 때랑 안 막힐 때가 달라가지고 차 안 막히면 진짜 거짓말 조금 많이 못해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히면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쯤이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은 애들이 없겠네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근데 뭐 아예 0명이다 이건 아니고 재수생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소수의 인원들은 있고 보통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학교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아이들 등원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기 전에 애들이 한 2시간, 1시간 시간이 비면은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학교 후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 시간이 쌓여갖고 이제 성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매장은 압구정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이제 저희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압구정점이랑 둔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점들은 다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지금 현재는 화성까지 있고, 앞으로 이제 생겨날 곳들이 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좀 학업의 요충지들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새 학업의 요충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대한민국은 다들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꼭 요충지가 아니어도 다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거울을 보시네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화장 잘 안 하고 다녀요. 연출이에요 다. 오신다고 하시니까 또 예의 없게 막 이렇게 머리 대충 찍어보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어요. 이제 들어오실까요? 이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제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3시쯤 현대가 끝이 나서 이제 막 끝나고 이제 등원할 시간이고 이제 재수생 친구들 한 5명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음료수들은 다 파는 건가 봐요. 맞아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공부한 시간만큼의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그 포인트 가지고 사 먹는 거예요.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요? 그죠. 공부한 시간만큼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걸 가지고 벌점도 상세하고 음료수 사 먹고 뭐 위랑 이런 비품도 같이 있긴 한데 캔 음료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사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셔가지고 이런 비품 채우는 게 할 일인 거예요? 그쵸. 보통은 이제 근무자들이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근무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장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제 저희 카운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카운터고 애들이 이렇게 등원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여기서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계실 거고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등원해야 되는 친구 그리고 누가 이제 뭐 안 왔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학부모님한테도 바로 전송을 드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벌점도 부과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좀 실시간으로 가까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강 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 친구는 요지부동인데요.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옆에 잠깐 좀 찍어보실래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집중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일어나는 걸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정말 집중될 때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표대로 만들어놨고 하지만 17시 50분까지는 숨은 시간으로 엇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시간 동안에는 앉아서 꾸준히 책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어요. 쉬는 시간 말고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엉덩이를 이제 좌석에서 떼고 싶으면 무조건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교도소를 환경적으로 만들어는 놨죠. 교도소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저는 대표님 같은 분이 가두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두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가둘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더 확실하게 가두려고 이제 감시를 많이 하죠. 미녀가 가둬주는 감옥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한산한데 학생들이 오면은 만석이 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석인데 저희가 지금 압구정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한 40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30명 정도는 좌석은 본인 좌석이 있지만 지금 학원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도 임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만석이 상관이 없다. 그쵸. 이제 꼭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제 그 좌석이 차 있고 의자에 학생이 없다고 해서 그 좌석이 비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학생들마다 다 지정석이에요. 임대가 되어진 상태니까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좌석은 그 학생 거죠. 빌려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좌석 뭐 현행포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율등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학원이라서 못 오는 거다인 거고, 이 좌석은 이 친구 거니까 사실 빌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압구정점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 달마다 조금 달라요. 40에서 6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약간의 차등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40에서 60이면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학과 방학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재수생들은 어쨌든 아침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 친구들 때문에 오전 근무자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더 학생들도 금액이 좀 비싼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아침 9시부터 근무자도 있어야 되지만 아침에 9시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하다 보니까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비싸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70석에 40만 원씩만 받아도 2,800만 원, 거의 3천만 원 돈인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쵸. 이제 지금 한 3년 아주 오래 전부터 스터디 카페가 거의 붐처럼 생겼었어요. 내가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시설만 해놓고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망한 스터디 카페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둔촌 본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압구정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주인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망한 스터디 카페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안 나왔던 이제 지점들을 지금 한 거의 두세 배는 다 불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장사 안 되는 상권은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7년 전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학생은 이 동네에 100명밖에 없는데 스터디 카페는 한 6개 있어요. 100석이. 그럼 600석이 되니까 나눠 먹기가 됐었던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헬스장이랑 PT샵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PT샵 가면 확실하게 진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다닌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환경을 더 찾지 않나 싶습니다. 40 발송까지. 이제 좀 순찰을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서 순찰을 돌고 올 건데, 내부에서는 대화가 금지가 돼서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습도며 온도며 완벽한데요. 그래요? 공부 딱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약간 쉬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백색 소음기를 살짝 틀어놨는데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쩝쩝거리는 소리라든지, 물론 뭐 심하진 않겠지만 숨소리라든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신경 쓰일 수가 있으니까 백색 소음으로 조금 더 덮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도는 거예요? 10분에서 20분에 한 번씩 돌고 있고, CCTV를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좀 졸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서 좀 깨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스터디 카페랑 다르게 애들도 조금 더 청결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일단은 학생들도 스스로를 좀 더 관리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같이 청소를 해주긴 합니다. 저도 일반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보긴 했는데 친구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에 나와서 하루 종일 노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핸드폰, 특히 요새 뭐 쇼츠나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엄마의 잔소리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너무 자유롭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와서 좀 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반 스터디 카페랑 관령의 차이점은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고, 학생들도 굳이 독서실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서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가면은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 가니까 스스로 성취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서 뭐 성과를 이룬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는 의대 그리고 뭐 한의대 엄청 절실하게 원했던 친구들이 합격하고 뭐 찾아와서 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긴 합니다. 아, 의대를 갔다고요? 그쵸. 이제 원했던 학교가, 목표했던 학교가 의대였고, 그 의대를 합격을 하고 나서 저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망한 스터디 카페를 인수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일단은 뭐 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저는 이제 작으면 5천, 많으면 1억 5천 정도까지 보증금 제외하고 금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수를 했어요.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또 이제 지점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곳은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장사는 나쁘지 않게 돼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큰 수익이 아니고 좀 신경 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권리금 좀 받으려고 하시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현재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장사가 좀 안 돼. 네. 변화를 주고 싶어. 네.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바꾸셔서 이제 시작하셔도 되시는데 일단 그럼 기본 시설이 되어져 있으니까 최소한의 관리형에 맞는 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색칠을 다시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작으면 한 3천 정도? 많으면은 그래도 또 억 단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네. 따로 음식점 같이 재료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서 마진율이 엄청 좋잖아요. 마진율이 한 5-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40% 안에는 인건비, 월세, 관리비, 그리고 또 뭐 세무사 비용도 들 거고 청소비도 들어가야 되고 새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도 한 5-60% 남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나 이런 거 내가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이 남으시는 거죠. 청소비까지 다 그냥 포함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직영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근무를 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제가 와서 청소를 직접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다 사람을 쓰고 저는 어찌보면 약간 오토로 돌리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스터디 카페 창업 추천한다. 일단 지금 현재 스터디 카페 하고 계신데 일반 스터디 카페를 이제 하시는 회사들이 조금 싫어할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인건비가 안 든다라고 광고를 좀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인건비가 안 드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스터디 카페에서도 휴지가 없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제 인건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자기의 인건비를 생각하면은 마이너스구나.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200 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제가 하루 종일 여기서 신경 쓰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남는 장사는 아닌 거죠. 그런 스터디 카페를 가지신 분들이 관리형으로 전환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원 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강의가 하기 싫다. 그런데 자기 교육업계에 쭉 있었으니까 교육적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양반 직종이네. 그렇죠. 교육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교육업계 아니더라도 막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리는 거 보기 싫다. 뭐 이러신 분들, 정적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양반이세요? 저는 그 노비긴 한데 그 사회에서 지금 녹을 먹고 노비이긴 하죠. 일개미니까. 그렇지만 정적이다 보니 저는 이제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피는 양반. 하지만 이제 노비죠. 사회 노비. 이제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네.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스터디 카페가 차리면 돈 되고 되게 뭐 쉽게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차리셨다가 이제 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대표님, 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셨죠? 그 조명이 잘 안 나와서 얼굴이 못생겨 보인다 해가지고 지금 계단을 밟고 서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